가기선은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오후 한국 마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원래 저희 나침판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나침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휴가 갔습니다. 네, 심리는 넘게 갔습니다. 저는 발병 안 나고 잘 갔다가 푹 쉬고 그리고 충분히 재충전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친구된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시장 마무리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12월 이제 결산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상당히 뜨겁게 마무리가 됩니다. 지수 대비로 종목별 뜨거움들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무리는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증시각도기 TV에서는 거의 금기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금기를 거의 깼던 첫 번째 기업이 기염을 토하면서 시세를 좀 뽑아줘서 좀 다행이다 하는, 약간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취자 중에 고객분들이 아주 지금 후끈후끈 닳고 있어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정도 할 수 있죠.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놀래가지고 다들.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기분 좋은 설레임인데요. 그래서 우리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계속 건투를 빈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쁜 그림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림 보니까 너무 이쁜 꽃 그림이에요. 마치 꽃이 튀어나올 것 같은, 또는 꽃의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저 혼자만 보기에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전시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갤러리 프라이데이. 네. 오늘 이 한국 마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니고 그냥 나누자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뭐. 네. 예. 오늘 거래소는 사상 최대 역대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약간 민망하긴 합니다. 겨우 1.75포인트, 0.06%가 상승하면서 2772.18포인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은 3,900억을 샀고요. 외국인은 1,925억을 팔았고, 기관은 1,518억을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역시나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3.20포인트, 0.34%가 상승하면서 947.24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2002년 3월 말에, 3월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예. 그때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2000년에 거대한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산을 하나 만들어 놓고 훅 다 떨어진 다음에 살짝 반등했던 자리가 2002년도예요. 그때 고점을 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치고 나면 역대 최고치인 2000년을 향해서 코스닥에 도전하게 될 터인데, 컨트롤 빕니다. 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설마 그 2000포인트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렇게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보여주고요. 오늘 누가 스타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표현드렸던 쇠사슬이 끊긴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저희 채널에서는 개별 종목 얘기하는 게 거의 금기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그냥 개인들이 막 하다 보니까, 막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물론 제가 잘생겨서 쳐다볼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 제 무슨 사고 치나 이런 거를 보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 드리고도 싶지만 얘기는 못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이 하나 나온 거예요. 왜냐면 국민주라고 일컬어졌던, 이거 전 국민인, 오래되신 분들 집안 장롱 뒤져보면 이거 증권 나오거든요. 한국전력. 액면가 5,000원짜리. 액면가 5,000원이라니까. 그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옛날에 액면가 5,000원인데 지금 3만원, 4만, 이 말이 됩니까? 포스코도 액면가 5,000원인데 얼마죠? 예, 똑같이 국민주였어요. 근데 이게 아주 너저리 안 간 너저리 주식이었죠. 근데 드디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개인들 입장에서, 전기를 쓰시는 입장에서 조금 입장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기업 입장에서, 우린 투자자 입장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봐드리겠습니다. 이 관점에서만 볼 수 있다, 보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는 감안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쇠사슬이 끊기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무려 15%. 원래 이 종목은 10%가 상한가거든요. 10%가. 근데 사실은 7%만 해도 상한가야. 근데 얼마? 장중에 15% 미쳤구나 했는데 역시 지나치게 과하게 달려가더니 마무리는 8.85% 상승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더블에크 전기가스 업종이 7.14%나 올라가면서 업종 내 최강 업종이 되었습니다. 세상 살다 보니 별일이다. 전기가스 업종이 업종 내 상승 1등이라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앞으로도 못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시즌 빼고, 이제 한국전력이 올라가는 과정의 시즌을 빼고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이 2.51%가 올라서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요. 의약품도 1.6%, 비금속 광물이 1.5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전통주들이 올랐고, 오히려 이제 테크 주식들은 오늘 좀 쉬었고요. 기계 업종이 1.57%로 가장 많이 빠졌고, 은행 0.83, 화학 0.63, 증권 0.62% 떨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개별 종목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제 연말이 되고 했으니까, 저희 이제 IRP 하시는 고객분들과, 그리고 어떻게 자산을 운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좀 노후 자산 좀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잘 이용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방송 끝날 때쯤에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또 은근하게 한국전력에 이어서 은근하게 암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니까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뭔가 또 있어야죠. 매력 포인트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재미는 없더라도 유익한 그런 방송이 돼야 되지 거니까.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지금 11월에 누적으로 얼마를 샀느냐면 마지막 날 빼고는 7조 원으로 순매수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2조대의 물량을 터뜨리면서 5조 원 순매수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12월 들어서는 1조 8천억의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이후 누적으로는 이제 3조대로 순매수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많이 안 산 거예요. 그리고 또 1090원이 깨지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던 원이 다시 1100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은 1097원 59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독특한 흐름인데요. 헤아라도 강세예요. 헤아라도 강세고 다 강세인데 중국 위안과 원만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위안은 시장 NDF 시장 같은 곳에서는 6.525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6.5를 지키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더불어서 원화도 1100원을 지키려고 하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 사이에 달러는 90이 깨져가지고 89대까지 갔다가 다시 90을 회복했다 깨졌다 회복했다 깨졌다 하는 흐름들을 지금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제 원화의 강세폭이 너무나 빠르고 컸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막으려고 하는 흐름들이 앞으로도 환시장에서 아주 재밌게 펼쳐질 것이다. 이 부분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나 패는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달러의 약세라는 패가 있고요. 경상 흑자가 적지 않게 상당히 크게, 이번 달도 그럴 것 같은데 그 무역 수준 한 100억 달러 흑자 날 것 같아요. 근데 해외 그 서비스 수준이 마이너스 안 나잖아요. 여행 못 가니까.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달러가 계속 뭐 10조씩 이상 쌓이는 입장이니까 이거가 과연 이런 상황들을 달러 강세 상황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논리적으로는 그 달러 강세가 될 거라는 논리적 개연성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되었거나 너무 급박한 원화 강세를 막으려고 하는 정부의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단계 격상에 대한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좀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는 0.16%가 빠졌고요. 상하이 종합지수는 0.29% 하락, 항세은 0.88%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기술적인 뉴스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기에서 혼자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다. 그지? 여기 춤을 출 수도 없고. 참. 네. 니켈 90%, 하이니켈이
하이니켈의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이다. 내년부터 이런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부터 먼저 시작할 것 같습니다. LNF와 더불어서 양극재에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이 섞인 양극재 배터리가 상용화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뭐가 하나 더 끼었어요. 알루미늄이 하나 더 끼었어요. 니켈 N, 코발트 C, 망간 M. 보통 NCM을 많이 썼는데요. 거기다 A까지. 그러니까 이건 4원소라고 해서 4원계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다는 건데 니켈인 에너지를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는 이 폭발력이 굉장히 크죠. 근데 말 그대로 폭발을 해요. 근데 이 폭발을 안 하게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다른 코발트나 이런 것들을 쓰는데 문제는 코발트 아시다시피 그 콩고 민주공화국인데 맨날 싸우기도 하고 굉장히 비싸. 너무너무 비싸. 그래서 이거를 줄이는 게 배터리 그 업체들에선 숙명적인 일이고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얼만큼 내리냐는 건데 옛날에는 1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발트 값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고요. 최근에는 622로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니켈 6, 코발트, 망간 22 이렇게 냈는데 이제는 어떻게? 네. 9, 0.5, 0.5 이런 정도인데 이번에 그 LG는 알루미늄까지 섞어서 이렇게 믹싱을 한 양극재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게 여기에 이거 외에도 작은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요. 뭐 희소 금속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요. 왜? 폭발력을 유지하되 폭발이 되지 않는, 즉 에너지의 양 밀도양은 늘리는데 폭발하지 않는 게 에너지 배터리 업체의 최우선의 과제예요. 이렇게 하면 거리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나 또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거죠. 거리와 안전 이 두 가지가 배터리 업체 최고의 과제인데요. 이렇게 그 4원계 이걸 쓰면 거리가 기존에 한 500km보다 100km 이상 늘어나서 600km가 넘는 그런 배터리가 나올 것이다. 대략 한 100kWh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에서 600km까지 가는 차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LG뿐만 아니라 삼성 SDI는 니켈 88%의 NCA 배터리를 만들 걸로 뉴스가 나오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NCM 90% 하이니켈 배터리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마페인트가 오늘 세 번째 상한가를 갔는데요. 에폭시 봉지재죠. 시장 규모가 유수에 따르면 1조 5천억이라는데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에폭시 봉지재가 그 OLED나 디스플레이 쪽에서 마지막 이렇게 밀폐하는 데 쓰이는 거는 알고 있는데 반도체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반도체 결국 이것도 마감에서, 즉 반도체 껍데기를 다 쌓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조 5천억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마페인트에 대한 가격 산정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1조 5천억이면 전체 시장이 1조 5천억이잖아요. 그죠? 사마페인트의 기존 사업 영역은 기존의 시가총액이 1,000억대였으니까 그 정도라고 보고 추가로 이 시장을 얼만큼 갖고 오게 될 것이고 마진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겠죠. 지금 상한가로 끝났다는 건 내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인데 1조 5천억이 얼마를 잡아먹을까요? 처음에는 못 잡아먹겠지. 근데 상당히 유효하긴 해요. 왜냐하면 반도체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합치면 반도체 생산량으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생산량으로 따지면. 그러면 당연히 봉지재 이게 반도체에 쓰여지는 것이라면 당연히 많이 쓰여질 것이고 1조 5천억에서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사마페인트 걸로 바꿀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기존에 자기 본질 가치 빼고 한 3천억 정도를 더 땡긴 건데 3천억 정도를 땡긴다면 매출 3천억의 마진율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이제 머릿속에서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이런 게 중급이에요. 이런 숫자 계산하는 게 중급입니다. 저보러 자꾸 중급 강의 하시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초급 강의만 들으셔도 어느 정도는 이런 시장 같이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 초급 강의만 잘 들으시고 하셔도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어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그걸 어디까지 가지고 올 거냐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시장이 좀 과장해서 절반 정도다, 절반 안 될 텐데 하여튼 절반 정도다 라고 할 때 그렇다면 시장은 한 7천억
또는 5천억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런 정도 됐을 때 얘네가 시장을 얼마나 갖고 올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는 건지 알겠죠. 1,500억 빼면 3천억은 벌써 반영했어요. 보통은 마진율 10% 정도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그 정도의 매출 정도가 시가총액하고 뭐 그게 비슷비슷하지 뭐 마진율 한 10% 정도 되면 3천억 매출에 시가총액 3천억 뭐 이 정도 뭐 그렇지 뭐 그 성장 산업이 아닌 다음에는 근데 이거는 한국 국산화에 대한 이슈가 상당하고 마진도 어느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마진이 10이 아니고 20이다. 그러면 매출이 3천억이면 시가총액 6천억도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모르시는 분은 다시 한번 들으세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 삼성 파운드리가 그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를 수주했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GPU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게 엔비디아의 RTX 30이에요. RTX 30 시리즈인데 이거를 이 파운드리를 삼성이 했고 지금 공급 부족이에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막 대단해 파워풀 하더라고요. 전 게임을 모르지만 참고로 게임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옆길로 잠깐 세면 48인치 OLED 모니터가 게임 모니터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 LG 디스플레이 생존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48인치 모니터가 게임 모니터 쪽 시장을 잘 공략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알고 있어서 그렇게 공략을 하고 있을 텐데요. 원래 사실은 48인치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48인치 TV를 어디다 팔아먹어 요즘에. 요즘 같은 데 48인치 텔레비전 놓고 집에다 놓고 계세요? 한 50인치, 60인치, 70인치 막 이렇게 놓는 시대. 50인치 아니고 60인치, 70인치 놓는 이 시대. 그렇죠? 별로 그거 그다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게임에 통하는 거야. 자, 보세요. 요즘에 게임 키보드 하나에 얼마? 15만원, 20만원씩이에요. 의자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100만원. 막 이래요. 헤드폰도 10만원, 20만원, 30만원 막 이래. 참, 사무실에 쓰는 10,000원짜리 키보드 쓰시는 분들, 이런 세계도 있는 거예요. 네. 청소는 남자애들, 여자애들도 하지만 남자애들이 조금 더 심한 편인데, 아실 겁니다. 청소는 남자애들 둔 집안. 우리 10,000원짜리 PC, 키보드 치는데 갑자기 애가 15만원짜리 PC를 떡 하고 들고 와, 집에. 잠도 못 자기 시끄러워 죽겠어, 밤중에는. 근데 그런 세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모니터가 가장 중요하죠. 컴퓨터와 더불어서. 모니터 시장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공략하면 좋겠다. 한국 시장에서 OLED TV 쪽에서는 잘 공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이미 알고는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다시 넘어가서 이 엔비디아 공급 부족에 나서 이거 삼성전자 파운드리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로부터 8나노 공정을 또다시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건데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뉴스를 보실 때 한국의 뉴스들은 갈라쳐서 봐야 돼요. 국뽕을 하려면 저처럼 해야지. 저는 국뽕 제대로 합니다. 이건 진짜 이건 좀 이상한 국뽕이야.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드디어 경쟁력에서 TSMC를 앞서가고 있고 완전히 압도했다. 뭐 이런 뉴스. 여러분 투자자는 이런 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데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TSMC의 점유율은 55.6%예요. 4분기 기준으로. 삼성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16.4%예요. 그런데 이게 이겼다고 볼 수 있어요? 점유율이 늘어나면 조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건 아니고 그럼 왜 TSMC 라인이 꽉 찼잖아. 꽉 차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습니까? 예, 시스템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수요가 엄청나게 많죠. 야, 혼자 하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가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야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국뽕, 이런 거는 국뽕이 굉장히 많아요. 광고주 뽕인지 국뽕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많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기회가 열린 건 사실이죠. 기회가 열린 건 옛날에 뺏겼던 그 고토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들을 잘 활용해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칩을 만들어낸다면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삼성 파운드리를 쓰겠죠. 삼성 파운드리를 써서 이제 승부처는 5나노 내외의 공정까지에서 어떻게 점유율을 치고 나갈 것이냐 준비를 많이 했거든 삼성이. 그래서 이것까지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러면 주가가 오르겠지. 왜? 파운드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시장이에요. TSMC 시가총액 보시면 알잖아요. 이 시장을 TSMC에서 뺏어온다는 건 굉장한 뉴스입니다. 굉장한 뉴스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성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성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가전 이 네 가지로 보는데 이게 점유율이 올라가서 시장 점유율이 20%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감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삼성전자는 사업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핸드폰, 파운드리, 가전 이렇게 5개가 모이는 회사예요. 라고 말을 바꿔서 할 수 있어요. 투자자는 이게 중요한데 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아닌데 이렇게 이 뉴스에 마음이 넘어가서 보시면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 독일책방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할게요. 조금 다른 영역인데 이게 투자에 너무 많이 필요해요. 이런 국뽕 뉴스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엄밀하게 보되 대신에 가능성은 분명히 있거든.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추론해서 생각해내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뉴스를.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간. 자, 연말입니다.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자, 이제 이상하게 올해 그 흐름이 거의 없어. 시장이 너무 좋아서 그 얘기를 안 하는데 배당 투자 얘기를 안 해. 배당 투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퇴직연금 하시는 분들 배당 투자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시간에 구애 없이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바라시는 분들은 자 이제 배당 투자를 하실 시기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따져본다면 연수익률을 팍 올릴 수 있는 계기죠. 왜냐하면 연말에 한번 배당을 받고 내년 연말에 배당을 받으면 13개월 만에 2번의 배당을 받습니다. 그럼 배당률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네, 이런 것도 감안해. 은행 예금 3% 준다 그러면 수십조가 몰리는데 물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 거냐? 증시각도의 픽? 제가 가장 좋게 보이는 그런 안정적인 영역은 금융주인 것 같습니다. 금융주가 좋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은행업종이 가장 싼 것 같습니다. 은행업종이 너무 쌉니다. 카카오뱅크라는 걸물이 들어오면서 구닥다리 은행으로 여겨질까봐 자 그럼 카카오뱅크 끝나면 어떻게 될까? 또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증시각도기의 노후 자산 픽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노후 자산 픽이라고 거기는 네, 배당주 그리고 배당주 중에서 배당이 가장 높은 저렴한 영역은 금융주 그 중에서도 싼 업종은 은행주더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주말 혼자 했던 어땠어? 재미없죠? 맨날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면 실실실 이렇게 보다가 얘 뭐 걸고 넘어질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방송하는 게 훨씬 재밌는데 내용들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니 너무 진지한 모드가 된 것 같네요. 네, 저는 진지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주말은 흔쾌하고 즐겁게 마무리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왜요? Thanks God, it's Friday잖아요.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주말 되시고 주말에도 아주 재미나는 여러 가지 순서로 찾아갑니다. 권순장의 브릿지가 이제 외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권순장 브릿지가 이상한 거 나올 거고요.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홍익희의 월가 이야기가 재밌게 이제 곧 이제 위기가 시작된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 얘기가 나오고 또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고 다음 주에도 재미나는 것들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안녕.